사방이쪽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에 꼭 필요한 자국 전투기와 기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해군과 공군에서 계속 사야 한다는 말이 와닿네요. 10년 전 한국이 아니다 이미 고도화된 첨단 과학기술과 소재 부품 및 제조산업과 융합 기술 등 종합 능력을 구비한 막강해진 한국, 특히 군사무기는 살벌할 정도로 무서워졌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세계 최고의 공군 축제라고 불리는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연일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 부스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바로 KF-21의 등장 때문인데요. 일부 전문가와 매체들은 KF-21의 양산이 시작되면 전 세계 공군이 많이 변화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막은 극비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에 대해 한 해외 군사 전문 매체는 KF-21과 F-35를 선택할 갈림길에 서면 자신은 KF-21을 쓰겠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유명 매체도 중국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KF-21이 중국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영상에서 아직 KF-21 엔진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KF-21이 자국의 J-20과 J-31에는 상대가 안 될 것 같다고 전하고 있어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가 중국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일부러 영상에 드러나지 않게 했던 것이 드러나 중국이 완전히 속았다고 전해지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유명 매체 CNN은 한국이 KF-21이 이륙에 성공함에 따라 초음속 전투기 클럽에 가입했다라는 특집 기사를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체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스웨덴과 유럽 컨소시엄 등이 최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고 비행까지 성공한 유일한 국가들이었지만 한국이 이 대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KF-21의 전체 부품 국산화율은 65%이지만 매체는 항공기 생산에 있어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의 KF-21 국산화율은 놀랄만한 수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의회가 기술 이전을 막은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의 4개 극비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체가 말하고 있는 4개의 극비 기술은 이사 레이더와 아르스트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OTGP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그리고 RF 제머 전자파 방해 장비인데요. 한국은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을 결정하면서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KF-21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4개 기술을 이전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미 의회에서 기술 이전을 금지하면서 KF-21 개발이 완전히 엎어질 위기에 빠졌죠. 그런데도 KF-21 개발진들은 개발 예산이 깎이는 등의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4대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매체는 나토 합동 공군능력센터의 말을 인용해 오직 미국과 중국만이 스텔스 형상 기술, 레이더 교란 능력 조종사에게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원격 데이터 항전 장치를 갖춘 전투기를 배치했는데 한국이 뒤를 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피터 레이턴 호주 그리피스 아시아 연구위원도 KF-21의 첫 비행이 인상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KF-21 개발 프로그램은 전투기 디자인 생산 기체 부품과 항공 전자 시스템에서 한국의 항공우주 능력을 크게 향상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매체는 KF-21이 양산되면 전 세계의 F-16과 F-15를 점차 대체해 나갈 것이라 평가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과거 전투기 시장은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가장 우세했지만 KF-21 양산과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이뤄지면 카이가 보잉의 자리를 차지해 세계 전투기 시장을 로키드 마틴과 카이가 양분할 것이라는 예측도 했습니다. 그런데 CNN의 평가와 달리 중국은 상반되는 평가를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전문가는 한국의 신형 전투기 KF-21이 중국의 J-20에 대적할 수 없다고 말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매체는 마카오에 거주 중인 군사평론가 앤서니 엄통의 말을 인용해 기사를 이어갔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KF-21을 대량으로 배치할 경우 지역 제공권의 균형을 바꿀 수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전투기들의 강력한 경쟁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 전문가 역시도 이사 레이더 전자 광학 표적 포드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시스템,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을 포함한 유능한 무장과 같은 첨단 항공 전자 장비를 갖춘 KF-21은 현대의 4세대 또는 4세대 이상 전투기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이 중국의 5세대 전투기인 J-20과 F-31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기껏해야 J-10을 상대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KF-2101 J-20이나
J-31에 대적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내부 무장창 유무입니다. 그는 모든 5세대 전투기의 주요 특징이 최적화된 스텔스 표면 설계와 내부 무장창에 미사일 등 무기를 보관하여 레이더 반사를 줄이고 스텔스를 유지하는 것에 있지만 KF-21은 스텔스 형상을 하고 있어도 내부 무장창이 없어 레이더에 잘 잡힐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는 KF-21의 엔진 성능을 문제 삼았습니다. 중국 전문가는 KF-21이 미국제 기술 도입 생산한 F414G400K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도 비행 영상으로 봤을 때 F터버너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전문가는 KF-21이 J-20 같은 5세대 전투기의 슈퍼크루즈 및 기동성 요구사항을 따라잡을 수 없어 명백한 단점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외국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KF-21은 5세대 전투기가 될 겁니다. 통합 전자장비들도 매우 빠르게 진화할 것이죠. 이 전투기는 F-35와 연동될 것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제공권은 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J-20은 전혀 스텔스 전투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J-20은 매우 진부합니다. 표면이 매우 조잡한 수준이죠. 또한 J-20은 기동성도 떨어집니다. 버스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에요. 이게 어떻게 새로운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J-20이 사용하는 WZ-15 엔진은 2006년에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022년이에요. 개발 끝났나요? 라며 일침을 가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이 F터버너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영상엔 잘 안 드러났지만 이륙 시 최대 출력을 내기 위해 사용했는데요. 초도 비행했던 안준현 소령은 여러 전투기를 조종해봤지만 KF-21만큼 가속력이 우수하고 조작에 안정감을 주는 기체는 많지 않았다고 설명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심지어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을 조립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와 롤스로이스 등 항공 명가들이 최고의 파트너라고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 함께 일해달라고 사정할 정도로 항공 엔진 조립 기술에 있어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J-20은 카나드를 사용해 이미 스텔스 성능이 저하됐다고 말하고 있으며 KF-21은 이사 레이더와 미티어 미사일 탑재로 J-20보다 멀리 보고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또 다른 해외 군사 매체는 KF-21이 F-35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945는 F-35를 구입할 여유가 없습니까? 그럼 KF-21 보라매를 구매하세요 라는 기사를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KF-21을 개발할 때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개발했지만 그 능력은 북한을 아득히 넘어서 중국을 위협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KF-21은 F-35의 대체 기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제 분석업체 글로벌 데이터의 국방분석가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첫 비행 성공은 한국 국방력이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이 전투기 설계부터 첫 비행까지 끌어올린 놀라운 속도에서 더 잘 드러난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중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독자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가 됐지만 공격력은 아시아 최강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40대의 KF-21 블록 1 전투기에 탑재할 무장으로 AIM-2000 아이리스 T 미티어 잼르덴 그리고 자체 개발된 KGB 유도 폭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 1 모델에서 완전한 공대공 전투 능력과 제한적인 공대지 능력을 갖추어 초기 운영 자격을 획득했다고 설명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매체는 카이가 이미 완전한 공대지 기능을 제공할 블록 2 버전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한국 공군은 이러한 블록 2 버전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 블록 2는 2028년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KF-21은 완전한 운용 능력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석가는 한국이 이미 개발비의 대부분을 지원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KF-21을 보유한 국가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수출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도네시아와 수출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인도네시아의 판 KF-21 기술이 중국군에 들어가지 않으란 보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미국의 F-22 랩터처럼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한국 공군과 해군이 계속 구입하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카이에 맡기면 국내용 기체로 사용해도 한국에게는 전혀 손해될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의 군용 고정익 항공기 시장 규모 및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2에서 2032년 각종 군용 고정익 항공기 구입에서 175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KF-21이 82%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체는 그런데도 한국의 KF-21을 원하는 무방국들은 생길 것이다. 블록 3단계에서 KF-21은 내부 무장창을 탑재해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가 될 것이며 F-35를 살 수 없는 국가들은 분명 KF-21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상대하는 거의 모든 국가는 KF-21을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국을 바짝 긴장하게 만든 KF-21, 이 멋진 전투기를 만든 모든 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엔진 독립은 중장기적 과제. 신뢰성 내구성이 있는 엔진을 중국처럼 사서 쓸 수 없으면 모를까 우리는 다르죠. 지금은 엔진 개발보다 KF-21 비행체와 항전 장비를 똘똘하게 다듬는 작업에 몰빵하는 게 한미동맹 관계를 영악하게 활용하는 것.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편의점 도시락을 만들어 먹는 것보다 사서 먹는 게 빠르고 경제적인 현명한 선택인 것처럼 이륙하기 위해서 보통은 애프터 버너 사용해요. 애프터 버너 사용 안하고 부드럽게 이륙할 수 있다면 엔진 추력이 상당히 우수한 항공기로 분류되죠. 중국 스텔스 항공기 비행하면서 엔진이 펑하고 터지는 경우도 있었다 알려져 있죠. 밤하늘에 엔진 터지면서 발생하는 불꽃 성광, 목격되는 경우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미국 엔진은 성능이 입증된 지사 F414 엔진 적용되었죠. 엔진 성능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불량 엔진을 팔았다면 소송 들어가야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